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머리를 짧게 자른 이후로 많은 분들께서 형 이건 아니잖아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죄송합니다. 머리를 최대한 빨리 다시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험악한 표정 및 험악한 얼굴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머리가 짧아서다 보니 인상 자체가 좀 그렇게 나와서 그런 거니까 죄송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머리를 다시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 낙폭 과대주... 안녕하세요 형님. 4월에 형님 말을 듣고 현금 말을 다 해놔서 아직 손실이 다른 분들에 비해 크지 않은 운 좋은 개미입니다. 그래도 우리 사연자님께서는 현금화를 좀 많이 시켜 놓으셨는가 봐요. 요즘 시장이 너무나 어려운데 그래도 손실이 크지 않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하락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계속 고민 중인데요.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뭔가 막연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낙폭 과대주를 담아두는 게 당이 다시 올라올 때 더 빠르게 반등이 나와줄 것 같아서요. 낙폭 과대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수치화하면 PBR이나 PER 확인하는 거 밖에는 안 떠오르더라고요. 대형주들 쫙 뽑아서 실적 한번 보고 이번 하락장에서 제일 많이 빠진 종목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낙폭 과대주가 정확하게 뭐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을 보자 그런다면, 자기는 4월달에 현금화를 많이 시켜놔서 이번 하락장에 손실이 크지 않다, 대신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봤을 때 시장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좀 종목을 담아보고 싶은데, 다들 이야기하는 게 낙폭 과대주를 사면 좋다라고 하는데, 그 낙폭 과대주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선정을 해야 되느냐,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낙폭 과대주. 우리가 낙폭 과대주는 기본적으로 낙폭 과대, 이게 무슨 말이야? 평소 주가에서 시장의 영향이 됐든 아니면 어떠한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케이스를 우리는 낙폭 과대라고 하는데, 자, 이게 어디서부터 좀 설명을 하자 그런다면, 자, 일단은 주가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정 주가라는 걸 항상 얘기를 많이 해. 이 적정 주가라는 거는 어느 한 적정 주가라는 게 정확하게 공식이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학의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정확한 사칙 연산에 의해서 정확한 적정 주가를 산출해내는 방법, 공식이라는 거는 없어. 그게 만약에 있다 그런다면 우리는 그 공식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주식들을 그걸로 계산을 때려가지고 이만큼 계산값이 나왔네? 근데 지금 이만큼이네? 이거는 저평가네? 사면 되는 거고, 이거 했는데 이것보다 더 높게 나왔네? 팔면 되는 거고. 그걸로 하면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있어, 시장에? 없잖아. 보통 우리가 적정 주가라는 거는 시총을 많이 이야기를 하긴 해. 시총이, 그러니까 상정할 수 있는 범위 내 안에 들어오는 시총이라면 우리가 적정 주가라고 얘기를 하고, 상정할 수 없는 범위만큼 주가가 올라갔다 그런다면, 자, 예를 들어서 연매출이 100억짜리 회사야. 연간 매출이 100억짜리야.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하자. 시가총액은 뭐야? 시가총액은 뭘로 계산돼? 이 바보들아! 현재의 주가 곱하기 주식수잖아. 그러면 시가총액이 나오잖아. 근데 연매출 100억인 회사가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1000억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이거는 어때? 니들이 봤을 때,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시가총액이 높다는 얘기는 뭐야? 그만큼 주가도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그러겠지.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얘기를 듣고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어때? 굉장히 비이상적으로 많이 높아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야, 매수를 해야 되는 거야?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런 그림인데, 플러스 여기에다 한 가지만 더 알파를 추가해보자. 자, 이 기업이 올해는 100억 매출을 했지만 내년에는 올해 매출의 10배를 할 수 있을 만큼 파이가 커질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한 게 공식적으로 많이 인정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의 1000억은 어때? 적정 수준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의 적정 주가라는 거는 어떠한 산출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을 보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가지고 주가를 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세력 같은 종목들도 보게 되면, 세력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 종목이나 본다 그런다면, 걔네들은 한 달, 두 달 만에 막 예를 들어서 한일사료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 한일사료가 그만큼 올라간 거에 대한 값어치가 있어? 그게 적정 주가가 맞아? 아니잖아. 그렇듯 이 시장, 주식시장에는 사람마다 다 의견이 들어가서 다르기 때문에 적정 주가라는 게 굉장히 산출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내가 정한 결국은 적정 주가라는 게 있게 되는 거고, 이 적정 주가 대비 지수가 많이 하락해갖고 종목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과대 낙폭이라고 그러는 거지. 결국에는 형이 이제 우리 시청자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과대 낙폭,
적정 주가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내가 보기에 따라 관점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은 즉슨 뭐야? 내가 이 종목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야. 이해가지? 누구보다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많이 공부를 하고 기업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이고 뭘 영위를 하고 내년도 사업 전망은 어떻게 될 거고 5년 뒤에는 또 사업 전망이 어떻게 될 거고 재무제표는 어떻게 되고 남들이 보지 않는 것들을 내가 찾아내서 그만큼 많은 노력과 공부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야 나는 적정 주가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정 주가가 나와야 과대 낙폭인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니야. 이해가지? 그러면 내 나름대로 산출을 했을 때 이 기업은 충분히 이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영향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으니 여기가 과대 낙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들이 많아. 보통은 다 매출액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해. 주가를 볼 때도 봐야 되는 게 현재 빠져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모습도 봐야 된단 말이야. 한 4, 5년 모든 것들을 봐야 돼. 예를 들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하나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 내가 어떠한 종목을 들어갔을 때 차트상으로 이게 지금 과대 낙폭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려면 좋은 방법이 뭐냐면 월봉 차트를 놓고 좀 보면 돼. 몇 년간의 월봉 차트. 자, 예를 들어서 매년마다 이 회사는 큰 발전도 없지만 큰 폭의 하락도 없어. 매출액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매년마다 한 100억씩 찍는 회사가 있다 치자. 그러면 5년 전부터 차트를 한번 본 거야. 예를 들어서 1999년도다. 1999년도에 1년간의 평균 주가를 체크. 그지? 그 다음 2000년도 때도 평균 주가를 체크. 2001년대도 2002년대도 지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3년이라 그런다면 현재를 기점으로 해갖고 5년간 보는 거야. 그럼 평균 주가라는 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현재는 이 회사는 작년에도 매출 1000억을 찍고 있었고 올해도 무난하게 1000억을 찍을 것 같아. 그러면 과거의 차트를 보게 되면 적정 가격이 나올 거 아니야. 올해는 이만큼은 나와야 되는데 최소 지난 4, 5년간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시장 때문에 어떻게 됐어? 다 꼬꾸라져 있겠지. 그러면 적정 가격 대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거 아니야. 회사는 문제없이 굴러가고 있으니까. 이해가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게 지금 과대 낙폭으로 많이 빠진 거였는지 아닌 건지 결정을 내리는 거지. 이해가지? 시장을 보고에 되는 뭐 퍼지수나 옛날엔 또 한때 저퍼주라고 저퍼주가 되게 유행했었어. 저퍼주. 근데 꼭 퍼가 또 적다고 해서 올라가냐? 아니야. 그냥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지표일 뿐이야. 이해가지? 주식 시작할 때 PBR, PBR 누가 알고 매매해? 아무도 그런 거 몰라.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그 퍼 수치 확인해봤어? PBR 확인해봤어? 난 평생 살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23년간 하면서 말 그대로 모든 거는 지표야. 지표가 절대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지표만 보고 하면 되는데 얼마나 쉽겠어 그러면. 근데 왜? 못하잖아. 지표는 말 그대로 참고사항일 뿐이야. 늘 그렇지만 결국은 이러한 지표들이 모여가지고 주가를 결정하고 이 주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이해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매수와 매도가 서로 공존을 하고 시장 환경도 적응이 되고 많은 것들이 적용이 돼서 주가의 가치가 결정이 된단 말이야. 결국은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사리 분별이 정확하게 돼야 되고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실을 많이 입기도 하지. 그래서 우리는 또 뭘 하나 둬야 돼. 종목할 때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지? 지금은 명백하게 시장이 과도하게 빠진 거라고 나는 솔직히 봐. 나도 100이면 100 아마 나랑 거의 비슷한 생각일 거야.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지금이 기회라고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슬슬 종목을 담가보려고 종목들을 체킹을 하고 찾아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를 많이 찾을 거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낙폭 과대주냐? 뭘 보면서 찾아야 되느냐?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오늘 나눈 거야. 이해가지?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거야. 현재의 주가만 볼 게 아니라 과거의 주가들을 봐야 돼. 과거의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 얘가 그때 당시 가장 최고점을 찍었을 때 왜 올라갔는지를 알아야 돼. 매출액과 사상 최대의 실적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만들어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은 그냥 뉴스와 재료에 의해서 올라간 건지 이해가지? 그러한 것들을 보고 과거 차트들을 보면서 평균 주가를 내서 이걸 기점으로 빠져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체킹하는 방법도 굉장히 어찌 보면 쉽게 접근을 하면서도 보는 방법이지. 더 디테일한 거는 그 종목을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보편적인 기준이야 그것도. 보편적인 기준. 너 헬스장 만약에 간다 그런다면 헬스장의 기본 조건이 너 어디서부터 찾을 거야? 그래. 그 가까운 데란 건 뭐야? 기본 전제 조건이야. 이해가지? 이왕이면 마이너스 40%까지 밀려있는 종목들을 찾아라. 기본 전제 조건이야. 그 가까운 헬스장에서 몇 군데를 돌아볼 거 아니야. 거기에서 이제 개개인의 기준으로는 다 나뉘겠지. 똑같은 거야.
참고사항이야. 나는 단 한 번도 증권사 리포트들을 믿어본 적이 없어. 뭐가 맞아야지 믿지. 얘네들 증권사 리포트들 보게 되면 목표가 뭐 다 정해놔 컨센서스하고, 그럼 밑에 보게 되면 장하게 말 많이 써놔. 끝이야 그걸로. 걔네들을 올리는 리포트들 중에 뭐 제대로 돼갖고 목표가 달성해 있겠지. 그렇게 많이 리포트 되는데 있겠지.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안 올라가도 그만, 달성해도 그만, 달성 안 해도 그만이야. 그냥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난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은 목표가 이런 거 안 봐. 그냥 그 밑에 내용만 보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은 결국은 내가 정해야 되는 거야.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낙폭 과대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나눠봤습니다. 그래도 가장 기댈 수 있는 건 뭐다? 시장이 하락할 때 우리가 가장 기댈 수 있는 거는 실적이야. 기업의 실적.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우리는 비전보다도, 기업을 볼 때 항상 뭐가 있다 그랬어? 현재의 실적 가치와 현재의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다 그랬지. 시장이 많이 빠져갖고 다 종목이 짜그라졌을 때는, 이때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거는 비전보다도 무조건 실적에 기대야 돼. 예를 들어서 내 종목이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고, 문제 삼성전자 굴러가 안 굴러가? 잘 굴러가. 잘 굴러가. 내일도 잘 굴러갈 거고 모레도 잘 굴러갈 것이고 잘 굴러가고 있을 거야. 근데 삼성 주가 지금 주가는 어때? 바닥이잖아. 완전 작살났잖아. 삼성전자뿐만이야 그럼? 이게 종목이 문제야? 아니야. 시장이 문제인 거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한다면 실적도 사상체가 되고 뭐 잘 나오고 있네? 시장이 빠져서 빠진 거네? 기다리면 돼.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믿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회사를 왜 믿어? 실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하락장일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뭐다? 실적이다. 그래서 실적을 바탕을 종목으로 찾는 게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는 가장 베스트 방법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낙폭 과대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잘 초이스 하세요. 인생은 B, C, D다. 알아?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초이스다. 잘 초이스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또 만나요. 안녕. 사연 상담 신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됩니다.